두 번째 주제인데 지상철 지하화가 된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는 지상철 지하화를 빨리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게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이거에 대한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지상철은 도심 한가운데 지상철이에요. 대한민국 한복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압구정 한가운데를 철길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 철길 때문에 압구정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그래서 강남임에도 불구하고 압구정 집값 제일 싸. 그런데 어느 날 이 철길이 없어진대. 그럼 이 압구정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폭등을 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쉽게 얘기하면 압구정 주변에 아파트 값은 30억이고 철길 옆에 있기 때문에 압구정은 15억이야. 근데 이 지상철이 없어진대. 근데 30억짜리보다 15억 한 압구정 위치가 더 좋아. 그럼 얘는 30억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4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놓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철도 지하 작업이 확정이 돼서 공사가 들어갈 때 난 살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근데 있죠. 그러면 늦죠. 이미 그때 4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가 들어갈 제일 타이밍. 우리가 2022년도에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을 때 사야 되는 거지. 금리가 보합이나 떨어질 것 같으면 부동산도 어떻게 돼요? 먼저 부동산은 반대로 확 올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철도 지하화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될 것 같으니까 알아야 된다. 근데 그럼 된 다음에 하면 되지 않냐? 된 다음에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 그 잠깐의 차이인데. 1년, 2년 차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철도 지하 특별법이 지금 거의 다 얘기가 돼가서 뭐 이미 야당에서도 이미 특별법 제정을 하려고 올렸고 여당에서도 얘기 다 끝났고 이게 합의만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경우에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이 도심 한복판에 그러니까 압구정 한복판에 철로가 다니는데 이 철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대전, 네. 부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집값 제일 비싼 동네죠. 그렇죠. 상권이 제일 좋은 동네잖아. 유일하게 상권이 살아있는 뭐 광주 빼고 그죠? 유일하게 세 군데잖아요. 이 지역에 갑자기 철로 지하가 한복판에 압구정 한복판을 철로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철도 지하 도대체 뭐가 중요한가? 이게 이제 앞서 이제 김건대님이 얘기했다시피 이게 철도 지하 첫 번째가 일단 이게 될까? 이번에는 좀 다른 것이 특별법 하나만 통과되면 모두 다가 통과된 걸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서울의 그 철도 지하가 언제쯤 될까라는 걸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착공에 들어가는 지역들도 있어요. 서울이 아니지만. 그래서 미리 이미 하고 있는 가본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 세 번째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게 뭐가 철도가 지하화 됐을 때의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고 발표되고 착공하는 시점이 됐을 때 이미 단기간이지만 75%의 가격 상승이 있다는 걸 예로 들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서울에서 철도 지하화가 된 사례가 있는 곳이 유일하게 연트럴파크라 그래서 효창공원역에서 홍대 입구역까지 지하철이 지하화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지도상에서 봤을 때 경의선이 지하화가 돼서 현재 이 철길이었던 곳이 이렇게 녹지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은 철길 옆에 있던 주택들은 그동안에는 분진, 소음, 게다가 철길이 일제시대 강점기 때 만들어진 경의선 이런 것들은 높아졌기 때문에 그 철길이 다닐 때마다 그 철길 쇳가루들이 날아다니면서 집안으로 자꾸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사는데 삶의 질이 너무너무 안 좋고 철길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소음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음만큼이 들리는 소음이 되다 보니까 이건 주거 환경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아졌고 두 번째로는 이게 도시의 중심을 지나다 보니까요. 개발 계획을 광역적으로 만들려고 해도 그래야 도시 기능이 좋아지고 도시의 경쟁력도 높아지는데 이 철도가 있다 보니까 생활의 단절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도시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큰 장애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은 잘 안 됐던 걸 이번에 획기적으로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이 이 특별법이다. 그래서 이 연트럴파크 주변에 있는 것이 어떻게 가격이 변했냐를 보게 되면은 어디가 가장 빨리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이 연트럴파크 주변에
아파트가 두 군데 정도를 보게 되면은 연남동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 같은 경우가 84제곱미터가 경의선 숲길이 만들어지기 전에 5억 정도 했는데 경의선 숲길이 만들어지고 나서 2021년에 최고가 12억을 찍고 지금 10억 5천 정도 와 있거든요. 그럼 5억 하던 게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10억 5천 정도 하고 있으니까 2배 뛰었잖아요. 근데 경의선 숲길이 개발되는 게 2012년에 시작해서 2016년에 완성이 됐으니까 4년 조금 넘은 기간 동안에 완성이 됐는데 4년 사이에 그 정도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다라는 거고, 거기뿐만 아니라 이 효창공원역 근처에 보면 공동역 사이에 효창동 프루지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84제곱미터 전용 30평대가 7억 2천 정도 하던 게 최고점 찍고 잠깐 내려왔는 게 15억 5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파트가 7억대가 15억대 됐으니까 2배 뛰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뭐 대규모 개발이 되고 기피 시설이 이제 선호 시설로 바뀌게 되면은 아파트가 가장 가격이 많이 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연남동이나 동교동 일대에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2012년도에 평당 1,000만 원 하던 단독주택이 그러니까 50평이면 5억 정도 했잖아요. 2015년에 평당 4천이 됐다가 2019년에 평당 7, 8천이 됐다가 현재는 평당 1억 2천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9년 정도 지난 사이에 5억짜리 단독주택 땅가격이 지금 60억이 돼 있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 철도 옆에 이제 소리도 나고 분진도 나고 안 좋은데 싸서 내 집 하나 사놨는데 갑자기 철길이 지하가 되고 공원이 되면서 그게 5억짜리가 60억이 됐어요. 그럼 아파트는 2배 정도 이상 뛰었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좋은 선호도가 높은 거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비해서 낮았던 단독주택 같은 경우, 특히나 40평대, 50평대 단독주택은 부시고 뭔가를 짓는데 사업성이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철길이 지하화되면서 이 공원 주변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상권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을 좀 리모델링해서 카페라든지 이런 걸 만들게 되니까 하나 두 개 들어서니까 이런 단독주택을 찾는 사람들의 수요가 확실하게 늘어나고 거기에서 수입이 대단히 높게 창출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5억짜리가 60억이 되는. 자, 그럼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일본의 도쿄 중심지에 도라노몬 힐스라는 것이 개발됐는데 거기는 이제 철길이 지하된 건 아니고 도로 위를 덮어갖고 건물을 지었는데요. 거기에 한 달 월세가 158만 엔 정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투룸 정도가 되는 고급 주택이 한 달에 1,8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내는 지역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또 이런 철도 지하화의 사례는 외국의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감안한다면은 지금 앞으로 이 철도 지하화가 많은 예산이 들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또는 가장 철도 지하화 됐을 때 효과가 높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리 알아놓는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도 한 6배 정도 뛰었을 거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연남동 같은 경우도 서울에 일반적으로 아파트도 2배 뛰었지만 단독주택 가격도 서울에 평균적으로 2배 뛰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배 뛸 동안에 그 철길 주변은 6배가 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2배에 또 4배가 더 뛴 거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철도 지하하는 게 확실히 이슈가 된 거고, 근데 단지 철길이 지하로 묻힌다고 해서 집값이 뛴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일본도 그렇고 뭐 뉴욕도 그렇고 지금 뭐 우리 연트럴파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로 묻힌 거 플러스 알파적인 게 있어서.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연남동 같은 경우는 지하 플러스 홍대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컸던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자, 요 그림 보시면 요 그림에 나오는 빨간 선하고 검은 선, 파란 선, 이 선들이 지하 작업을 하겠다. 네. 이 지상에 굳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게 약 40조 이상을 들여가지고 요거를 다 지하 작업을 하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대전, 부산도 있고요. 네네. 지하로 묻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이 지하로 묻히는 지역이 다 좋습니다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해는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연남동처럼 센트럴파크처럼 집값이 12배 뛸 겁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오해라는 거죠. 그건 그렇게 하면 사기가 되는 거고, 어떻게 이런 조건을 갖춰서 이렇게 됐을까? 이거를 보고서 이 사례를 가지고 그럼 부산에는 이렇게 될 지역이 어딜까? 그죠? 대전에는 이렇게 될 지역이 어딜까?
또 서울에는 어딜까라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지역이 어딜까라는 걸 아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하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여기가 될 만한 지역으로 또 이사 가면 되잖아요. 이사 가면 안 이사 안 가도 돼요? 네. 철길 옆에 지금 가서 살면은 네. 불편하고 먼저 사놓으시면 되죠. 재건축 그래서- 아파트 사놓듯이.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하화 플러스 알파적인 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여기 연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지하화 플러스 홍대가 결합됐기 때문에 된 거고, 이제 뉴욕의 허드슨 야드나 뉴욕의 그 하이라인 같은 경우는 그 지하 플러스 하이라인이 연결이 돼서 네. 허드슨 야드까지 연결되고, 허드슨 야드 또 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 플러스 강 또 플러스 하이라인이라고 하는 어떤 연결 라인, 기찻길 이 동맥이 이 라인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거기가 세계적인 명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철로가 지하로 묻혔을 때 어떤 부분보다는 저는 이 철로를 돈길로 봐요. 돈길. 도심을 관통하는. 그러니까 철로가 외곽순환도로처럼 도시 외곽을 둘러싸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롯데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롯데에 철칙이 있었어. 뭐였죠? 롯데는 무조건 역 앞에 땅만 사요. 잠시요. 이 역 앞에가 제일 많이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길, 네. 철길 플러스 돈길이 명소가 되는데, 자, 서울, 대전, 부산 이 중에서 이렇게 연남동처럼 될 명소가 될 자리, 거기가 어딜까? 이게 철길이 지금은 이게 혐오시설인데 네. 이게 꽃길로 돈길로 바뀔 지역이 어딜까라고 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특히 서울역에서 용산역 지하화가 워낙 오래됐으니까 또 이슈가 됐으니까 가장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가는 상황은 부산이 철로 지하화가 가장 빨리 될 걸로 보여지고 있죠. 예, 맞아요. 영구 용역이 이미 2019년도 말에 영구 용역이 들어갔어요. 영구 용역이 들어가서 여기는 지하를 하겠다라는 개발 계획을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영구 용역 결과가 2년 뒤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부산 지하철 지상철이 있는 구간 지하를 올해까지는 이제 설계를 만들고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가서 앞으로 2028년도에는 완공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 착공이 아니면 내후년 2025년에는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할 때는 여기 댓글도 아까 올라왔었는데, 이게 철로가 지금까지 한다고 했는데 언제 될 거냐. 그렇죠. 이게 또 옛날처럼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는 가정하에 지금 벌써 실시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렇죠. 이 실시 계획이 올해 만들어지면은 2024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죠. 연트럴파크가 12배가 뛰었는데 네. 그 뛴 이유가 철로 지하 돈길, 이제 꽃길이죠. 꽃길 열리고 플러스 홍대 상권. 이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로 그 지역이 뒤집어졌는데, 그렇죠. 부산에도 이걸 찾았다는 거죠. 부산에 있어요. 꽃길 플러스 홍대 상권. 네, 홍대 상권. 부산에. 네. 예, 얘기해 주세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과거에 20년 전에 이제 부산을 갔을 때 그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봤죠. 야, 부산에서 가장 좋은 상권이 어디야?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남포동이 제일 큰 상권이라고 해서 들어서 갔어요. 우리 자가치 시장 있는 남포동 그쪽이. 그래서 거길 가서 여기 상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뭐가 젊은 친구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했더니, 그때 20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면으로 가세요. 서면 상권이 지금은 최고예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봤더니 또 이 지금 현재 상권은 또 해운대 쪽으로 이 상권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포동에서 있던 이 상권이 이 서면에, 구도심에 있는 서면 쪽으로 넘어왔고, 또 서면의 상권이 이렇게 해운대 쪽으로 넘어간 거를 우리가, 이 지도는 상권 지도를 얘기하는 건데 색깔이 빨간색보다 요 보라색 있죠. 보라색이 더 큰 상권을 하고 있다라는 표시예요. 빨간색도 좋은 거긴 한데 이 보라색이 더 센 거야. 파란색도 센 거고. 그러니까 이 상권이 지금 남포동에서 이렇게 넘어왔고 서면에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자, 앞으로 지금 철길이 지하화가 되는 구간이 어딘지가 중요한 거죠. 이 왼쪽이냐, 이 가운데냐, 오른쪽이냐 봤더니 철길은 이 경부선 라인이 이렇게 따라서 구포역에서부터 따라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부산 진역까지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앞으로 황금 라인이 만들어질, 돈길이 만들어질 라인을 봤더니 이 돈길은 서면 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면의 상권이 여기 위치, 서면이 여기 위치하고 부산 진역으로 오면서 여기도 상권들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이 지역이 이제 홍대 상권처럼 정말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이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부산이라고 한다면 부산의 홍대 제2의 연트럴파크가 만들어질 자리는 여기 있는 서면에서부터 이 아래쪽에 부산 진역까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왼쪽 편에 가까이 가보면은 대학교도 있어요. 지금 이제 홍대 상권이 그냥 홍대 상권이 아니라 홍대가 있고 대학가 상권으로의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이제 상권이 확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동의대학교 가야 캠퍼스가 있거든요, 왼쪽에. 그러니까 이 동의대 앞에 이쪽에서 진입하는 도로 쪽에 대학가 상권이 형성돼 있을 건데 사실 대학생들이 가서 놀려면은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학로 같은. 지하화되면은 녹지 공간 만들어지고 대규모 가장 큰 상권과 대학가의 문화가 겹쳐지게 되면서 이런 어떤 홍대 상권 같은 형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군데 우리가 이제 지방 쪽에서 부산 말고 또 지금 활발한 데가 또 대전이 있습니다. 이제 부산보다는 좀 더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연구 용역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전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위쪽에 경부선 쪽 라인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서 호남선 쪽 왼쪽은 이제 호남선 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이제 경부선 쪽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가 좀 선로가 좀 복잡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이제는 대전 안에서 그만한 제2의 홍대 상권이 만들어지고 연트럴파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봤더니 아직 뭐 이 연구 용역 결과가 다 나온 건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여기 대전역 여기 오른쪽에 경부선 쪽은 이 대전역 쪽에 또 상권들이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대전역 쪽으로 또 상권이 밀집이 돼 있고 이 주변으로는 또 대전하면 또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이 주변에 전부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전대도 안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인들이 홍대 상권처럼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게 판단이 된다. 이렇게 예상이 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철로 지하 사업이 지금 서울의 문제만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에도 충분히 연트럴파크 될 자리가 있고 대전도 될 자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부산에 돈이 있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양책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도 너무 상권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 중심 맞습니다. 예. 상권 너무 죽었기 때문에 그 상권을 살리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갈 데가 너무 없잖아요. 네. 해운대 쪽의 일부 외에는 갈 데가 없는데 이게 된다라고 하면 부산도 세계적인 관광지거든요. 우리 옛날에 부산 가면은 정말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정말 많아요. 부산 어떻게요? 부산 갔을 때 제가 20대만 하더라도 네. 제가 서울말을 쓰잖아요. 네. 부산 가면은 그렇게 손을 잡아줘요. 여성분들이 서울말 너무 좋다고 목소리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추억도 있는 아련한 지역인데 이게 지금 계속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뭔가 도시로서의 가능성이 점점 낮아졌는데 이게 어떤 모멘텀이 돼가지고 네. 부산의 상권이 확 살아났으면 좋겠고 그 중심이 꼭 아파트 위주로 좋은 아파트 지어준 해운대구가 아니고 네. 이 철길이 즉 돈길이 되고 맞습니다. 거기에 상권이 진짜 꽃 상권이 돼서 그 지역이 좀 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게 먼 미래가 아니고 2024년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지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 부산 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서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대전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건을 갖춘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올빼미 회원님이 맛집 하풀은 죄다 해운대 광안리 맞습니다. 지금 서면에 있는 상권이 가장 큰데 서면의 상권이 지금 현재 해운대와 광안리 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서면 상권이 갑자기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명동도 한때 이제 중국의 그 단체 관광이 없어지게 되면서 죽었고 또 가로수길 같은 경우도 한때 막 불어나다가 또 이게 그 안에 문화들이나 상권들이 성격이 바뀌게 되면서 또 쇠퇴했잖아요. 서면 같은 경우 우리나라 10대 관광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실제로 상권을 가보신 분들은 가서 놀고 먹고 즐고 볼 거 없다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10대 상권 안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부산, 대전 됐고 이제 서울이 또 지하 작업 됐을 때 서울이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그림 봤을 때 지하되는 데가 되게 많지만 네. 이 중에서 집중을 해봐야 될 지역은 생각보다 넓진 않아요. 네네. 그 자리가 어딘지 한번 서울의 철로 지하가 서울시에서 또는 국토부에서 먼저 진행될 지역은 일단은 첫 번째로 꼽는 게 창동에서 청량리 쪽.
요 라인이 1순위입니다. 여기도 워낙 또 중심지를 가르고 지나가고 있죠. 더군다나 차량 기지들도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심에서 용산을 지는 여의도에서 영등포, 요 중심지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블록입니다. 이제 구로에서 온수, 요 축이죠. 요 세 가지 축이 이제 지하 작업. 경기도의 지하는 생각보다 파급 효과가 적으니까 용산에서 노량진, 영등포를 짓는 지하 요 라인과 창동에서 청량리를 지나가는 요 라인, 요 라인에 지하가 됐을 경우에 가장 유망한 데가 어딘가, 요거를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이제 제일 시범으로 진행되는 곳이 용산에서 서울역까지라는 건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위쪽에 이 창동에서부터 청량리역에 대한 계획은요, 이 개발이 되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위에 표를 한번 같이 보게 되면은 청량리에서 창동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에서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주거지역 밀집지역이에요. 그 주거지역 밀집지라는 얘기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아요. 창동역 같은 경우는 창동주공 3단지라든지 레미안 19단지라든가 있고, 광운대역 같은 경우는 미미3이라고 대표되는 재건축 아파트가 있죠. 그래서 이 창동역 역세권, 그 창동역 차량기지 개발하고 가운데 역세권 차량기지 개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한 1, 2년 안에 그 창동역의 아레나 K팝 공연장이 완성되는 단계까지 진행이 돼 있다 보니까, 게다가 거기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모여 있어서 최근에 많이 폭락을 했다가 가장 또 많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들로 꼽히고 있는 지역들이 창동 일대 지역인데요. 저는 여기서 창동 일대는 많은 사람들이 거론됐고 많이 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량 기지, 그러니까 정비창이 있는 곳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청량역하고 왕십리,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신촌역이 있는데요. 저는 요 신촌역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아주 덜 받았고, 또 지금 신촌 상권이 많이 수요자들을 뺏겨버렸고 쇠퇴하고 있는 상권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촌 상권 주변 지역이 보면은 연세대학교하고 이화여대가 붙어 있고요. 그 바로 앞에 큰 대로가 있고, 그 대로 다음에 이 철길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철길이 만약에 지하가 된다면 연대, 이대를 우러는 그런 대학가 사람들이 버스킹도 하고 대학가 문화들이 오히려 지금 그 홍대보다도 훨씬 더, 홍대가 지금 팽창 하다가 팽창의 한계점에 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더 이상 팽창할 수 없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신생으로 쇠퇴되던 곳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기존에 있는 상권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곳이다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보면은 철길에 딱 붙어 있는데 30평대 아파트가 한 9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과 또 철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이름이 뭔가요? 아파트 이름이요. 네, 연희 대우 아파트. 연희 대우 아파트가 지금 현재 2002년에 지어졌고요. 현재 용적률은 한 299% 정도 돼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현재 용적률은 다 찾아 먹었어요. 그런데 뭐 요즘에 리모델링도 획기적인 어떤 시공 방법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고, 또 그 철길이 지하화 됐을 때 앞서 제가 효창동 프로지오라든지 연남동 코롱 하늘채 아파트의 가격들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지금 단순하게 이 효창동 일대라든지 대학가 홍대와 가깝지 않은 지역의 아파트도 이렇게 2배 정도 올랐는데, 이 연대와 이대가 합쳐지는 지역이라면은 그 가격대가 훨씬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권권대님은 이 철로 공원이 생기면서 돈줄이 연결되는 것보다 그 차량 기지가 개발되는 것도 크게 보는 거죠. 네. 근데 그 신촌역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촌 앞에가 이렇게 지적 편집도 누르게 되면은 신촌 상권이 상업지역으로 굉장히 발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위성지도로 보게 되면은 연세대학교하고 이대가 있는데, 이대 앞에 큰 도로가 지나가고 그 도로 밑에가 이제 철길이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가 상권들이 큰 도로를 건너고 철길까지, 긴 건널목까지 건너서야만 여기 신촌 상권을 올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전체가 다 녹지가 된다면,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바로 어떻게 보면 연트라파크보다도 훨씬 더 넓은 면적의 녹지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홍대 상권에 뺏겼던 이 신촌 상권들이 살아날 수 있고, 특히나 여기서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에 보면은 로드뷰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철길과 붙어 있는 이런 단독주택들 있잖아요. 이 단독주택 가격이 평당 지금 2,700, 2,4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중심지인데 엄청 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물 나와 있는 거 보니까 109평 정도 돼요. 109평 정도 되는데 25억 정도 되니까 요거는 평균적인 가격은 아니고 철길에 좀 붙어 있는 애인데 2,300만 원 정도. 철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싼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철길이 공원이 된다면 그 가격이 아까 연희동이나 동교동 같은 데는 12배나 올랐잖아요. 이 정도의 변화가 생긴다면은 이 대우 아파트에 대한 장기 안목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차량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지만 자금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 신촌 상권, 신촌에 지나가고 있는 경의선이 지하화됐을 때 철길 옆에 붙어 있어서 가격이 싼 이유가 이제는 녹지가 되고 공원이 되면서 비싼 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단독주택 한 50평 이상 정도로 사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건이 조금 더 자금이 작은 분들은 이런 연희 아파트 같은 경우, 영우 대우 아파트 같은 경우를 전세를 끼고 사면은 상당히 적은 자본으로 내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좋은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알려봐 드렸습니다. 네, 요 철로 지하 신촌 여기를 제일 높게 보시는군요. 네. 여기 가치를 알려지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보통 지금 철로 지하 작업을 할 때 우선 제일 위에서 보는 게 창동에서 청량리까지. 청량리까지잖아요. 네네. 그럼 창동에서 청량리까지의 투자 가치는 높게 보지 않나요? 아, 물론 보죠. 네. 보는데 이제 거기서 보게 되면은 창동역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창동역 역세권이 이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이 같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차량 기지가 여기 다 개발되고 나면은 가장 인접해 있는 지역 중에서 저는 높게 보는 것이 이 창동주공 3단지 3,000세대 정도 되는 단지와 레미안 19단지, 요 창동주공 19단지가 이 중랑천과 엮여 있고 이 1호선이 지하화된다면 천변에 있는 녹지와 그다음에 1호선이 지하화되면서 아우러질 수 있는 녹지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 시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 역세권에 이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재건축 호재, 수변, 지천에 대한 개발 호재, 거기다 지하화로 녹지가 만들어지는 호재, 이 세 가지가 어우러졌을 때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알죠. 그래서 19단지가 또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같은 경우는 미미삼이죠. 그렇죠. 미미삼이 대표적이죠.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중랑천과 녹지, 게다가 이 여기 철도 부지가 굉장히 넓게 포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시멘트 하는데 가 이제 이전하는 게 막 굉장히 어려웠다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곧 착공에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업무 시설이라든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이 미미산 같은 경우는 철길로 단절돼 있고 중랑천으로 단절돼 있던 굉장히 섬 같은 곳이었는데 이게 이제 소통이 다 되고 거기다가 일자리까지 만들어지고 주민 편의 시설까지 만들어진다면 노후된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만 바뀐다면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죠. 청량리 쪽은 어떨까요? 청량리 쪽은? 청량리는 저는 지하화에 대한 영향은 조금 더 작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게요. 이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청량리 역세권 주변 지역이 많은 개발이 진행됐고 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하화만 된다면 이 아래쪽과 위쪽의 소통이 지금 현재 삥 돌아서 고가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어떤 소통이나 단절에 대한 부분은 좀 해소가 될 수 있지만 이 주변 지역은 사실은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조금 이제 많은 개발들이 진행돼 있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가성비 측면에서는 조금 더 다른 데보다는 여기를 낮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래 가져가시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청량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청량리역이 교통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그죠? 교통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큰 투자 가치를 높게 봤다가 막상 가보면 주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타운 개발이 좀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약했거든요. 근데 이제 청량리 역사가 만약에 업무타운 쪽으로 이제 개발이 된다든지 청량리 이 지하가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철로 자체가 혐오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 시끄럽기도 하고 보기도 외관상 보기도 안 좋다 보니까 청량리 역 주변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짓겠다 뭐를 짓겠다라고 해서 짓지만은 막상 잔금때가 되면 그 가격 상승폭이 높지 않았어요. 다른 데 비했을 때. 그래서 청량리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망이 가장 컸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청량리역이 지하로 묻히게 되면은 어차피 청량리역 주변을 가장 여기저기 가기 되게 좋은 교통의 메카이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공원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 지역 주변의 일대 땅값이나 이런 게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할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어떤 변화냐면 예를 들어 지금 청량리역 주변에 우리가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철로가 보이기 때문에 뭐 13억, 14억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교통이 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변에 워낙 열악하니까 이 역 하나 때문에 철로 때문에 그런데 이 철로가 지하로 묻히고 역사가 개발이 되면은 여기에 그때부터는 20억 이상의 아파트 가치 있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땅값 자체나 기본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훨씬 더 고급스럽게 짓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가 나서서 거기다가 또 똑같아요. 성수동이나 압구정이나 청담동이나 한남동 같은 경우가 변화했던 과정을 똑같이 겪는 거죠. 누군가 하나 딱 나서가지고 야 이렇게 좋은 환경에 전망이 잘 나오는 땅에다가 정말 고급스럽게 하나를 딱 지어요. 그래서 그게 30몇 억에 딱 분양을 해버려요. 그게 성공하면 그게 주변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청량리역 그 철로 주변에서 반경 멀진 않아요. 일대가로 그 동그랗게 하나의 또 고급 타운의 원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후보지가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청량리 같은 경우는 철로 지하가 되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 일대를 투자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청량리 쪽을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가장 높게 보는 게 부산보다는 늦어지겠지만 서울에서 가장 빨리 될 지역이 이제 서울역에서 용산역 지하가 됐을 경우에 파급 효과를 이제 가장 높게 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여기가 됐을 경우에 그 가치를 높게 보는데 저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를 봐요. 예를 들어서 철로 바로 옆에 이제 붙어 있는 아파트 중에서 요 벽산 메가트리움. 요게 이제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새 거였는데 지금은 20년 된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죠? 20년 된 아파트고 여기 매매가가 아주 비싸진 않아요. 매매가가 30평대 기준에 10몇 억인데 요 벽산 메가트리움이 보시게 된 위치가 이쪽으로는 공원이 보인단 말이에요. 앞으로. 근데 이쪽으로 보게 되면 철로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혐오 시설이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주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다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비싼 아파트는 분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쪽 향 같은 경우 특히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폭에 이 한계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싼 거란 얘기죠. 그럼 어떤 분들은 나 그거가 극복됐을 때 할 거야. 극복되면 이 금액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때는 이미 다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이런 벽산 메가트리움 같은 경우는 이 철로가 지하 얘기가 지금 됐고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은 서울시에서는 가장 먼저 될 지역이 서울역에서 용산역이에요. 그러면 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용산역에서 한강까지는 데크를 덮는 걸로 거의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산역에서 서울역까지는 지하인데 어쩌면 여기도 데크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데크가 간다는 건 공원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철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기는 워낙 고층이다 보니까 재건축은 못해요. 근데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지금은 20억대 아파트를 짓는 자리지만 이게 그 공원화가 되면은 그때는 50억대를 짓는 자리가 돼요. 미군 부대에 있는 민족공원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0억대를 짓는 자리라고 판단해요, 전문가들이. 그죠? 근데 요 벽산 메가트리움 자리는 우리가 20억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딱 하나란 말이에요. 얘는 공원 옆에 있는데 얘는 철로 옆에 있는 거예요. 공원이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철로가 이게 공원으로 바뀌면은 얘도 옆에도 공원이 있고 양쪽에 공원이 있는 자리로 바뀌어요. 오히려 더 좋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깝고 용산역까지 바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서울역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더 좋은 자리가 되는 거죠. 그때는 이 공원 옆에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자리가 되기 때문에 운명이 바뀔 애들이 요 일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거는 벽산 메가트리움은 제가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자리들 주변에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특별법이 통과되는 날, 통과되기 전날, 전날 그때 여러분들 꼭 관심을 놓치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올빼미님 메가트리움 안 샀습니다. 근데 저는 통과되기 전에 우리 올빼미랑 같이 손잡고 와서 살까요? 듣기 치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사 안 가고 사놓고 자, 예. 그래도 이제 요 보시게 되면은 요 철길 주변에 용산 같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삼각지 쪽으로 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철길 옆에 붙어 있는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가치가 없지만 이게 철길이 없어지고 여기가 앞으로 뉴욕의 하이라인처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돈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부르는 게 월세고 월세 부르는 게 아까 뉴욕 도쿄가 6배 뛰었듯이 그렇죠. 월세도 기본 6배가 뛸 거고 여기를 뭐 렌트를 하든 아니면 뭐 저기 그 외국인들 대상으로 네. 그죠 뭐 숙박업을 하든 정유 숙박업을 하든 뭘 하든 용도가 너무 다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용산에서 요 철로 지하 작업을 했을 때 그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봤던 게 좀 전에 창동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요 라인도 부가가치가 높지만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는 뭐 금싸라기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이미 다 마련된 그런 상품도 너무나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노량진에서 영등포까지 이어지는 요 라인도 금싸라기 땅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 철로죠. 네네. 요 철로들도 이제 금싸라기 땅인데 여기가 자 지도로 한번 볼게요. 지도로 노량진 역사에서 이 영등포역까지 이렇게 지하되는 요 블럭이 또 돈길이 열릴 것 같은데 요 블럭 중에서 노량진 역 쪽 같은 경우는 앞에가 학원가고 역사가 개발돼서 워낙 도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하가 되더라도 그 주변 지가의 영향은 생각보다 적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쭉 갔을 때 영등포 쪽이 심상치 않아요. 우리가 투자할 때 보면 처음에는 나홀로 아파트성으로 주변에 여러 단지가 없었을 때는 외롭잖아요. 외로울 때는 그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신길 뉴타운이 지금 개발이 됐죠. 여기 보면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 요 가운데 요 단지 보면 여기 하나에서 지은 포레나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신길 뉴타운 개발되기 전에 이 아파트가 30평대에 5억도 안 했어요. 5억도 안 했던 단지인데 이 신길 뉴타운 친구들, 형들이 막 오게 되면서 이 포레나 아파트도 가격이 12억, 13억대가 된 거죠. 최근에 뭐 가격은 좀 빠져서 10억 한 중순 정도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아파트인데 요 주변에 신풍역 위쪽으로 신길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서 대단지가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아파트들은 모이면 힘이 세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나홀로 단지들도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를 사실한 얘기가 아니라 이 위쪽에 보면 이제 영등포역이 이게 이제 지하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고 중요한 게 여기 아래쪽에 있는 영등포 프루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 단지 한 2개 단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주변은 다들 빌라라든지 단독, 다가구 이런 주택들 그러니까 저층 주거 지역들이 주변에 다 포진돼 있는 거죠. 근데 과거의 신길 뉴타운처럼 이 영등포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에 이런 저층 주거 지역들이 다 재개발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재개발이 됐을 때 이 영등포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외로운 나홀로 단지 같은 성격이 아닌 거죠. 주변에 대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여기 지금 이 철길 있는 여기가 이제 지하가 되게 되면 바로 위쪽에 여기 보이는 타임스퀘어하고 그다음에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이 상권이 다 밀집되어 있는 곳이 위쪽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홍대 상권처럼 여기도 상권이 굉장히 더 크게 이 철길을 따라서 확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되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이 지역 지금 요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영등포 하면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주변 일대가 전부 다 중공업 지역으로 돼 있고 푸르지오 아파트도 중공업 지역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아파트의 용적률이 250%면 현재 상황에서는 이거 가지고선 재건축을 못하죠. 근데 앞으로 이 250% 있는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이 400%까지 이제는 주택 재개발을 할 때 400%까지 쓸 수 있다 보니까 현재 재건축이 안 되던 아파트가 재건축까지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물레동이라든지 이 일대 지역보다도 가격이 한 2억 정도 더 저렴한 게 지금 철길 때문에 이런 영등포 푸르지오 같은 경우 좀 가격이 저렴한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저는 충분히 안전마진이 만들어지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단지다라고 해서 추천드릴 만한 단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네요. 자, 그래서 주변이 이제 대단지가 만들어져서 좋아지는데 거기에다가 영등포 역사가 철로 지하가 되면서 여기에 꽃길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게 지금 영등포 역 요 지상철을 따라서 아래쪽에 도림동과 영등포가 나눠지잖아요, 완전히. 아, 그렇죠. 근데 여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철길에서 가까울수록 마이너스죠. 맞아요. 그 철길에서 멀수록 플러스예요. 근데 이 반대가 돼요. 이제 철길에서 가까울수록 플러스가 돼요. 철길에서 멀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지금까지는 철길에서 먼 지역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플러스가 되면은 요 영등포 요 철길에서 가까운 지역, 특히 이런 철로 옆에 이런 중공업지들 같은 경우는 그 가치가 굉장히 좀 낮게 평가되고 있어요. 이런 아파트도 그렇지만은
여기 지금 재개발 잡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자리들이 금사라기 땅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에다 뭘 지더라도 바로 남해항으로 공원이 보이고 도보로 편안하게 공원을 따라 걸어서 영등포역까지 갈 수가 있고 여기가 또 개발이 됩니다. 역사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신도림역까지 또 걸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GTX 이용할 수 있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니까 뭐지? 아무것도 없던 자리가 최고 명당 자리가 돼버리네. 이게 철로 지하의 가장 큰 파급 효과인 거죠. 지옥이 천당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자리들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철로 지하가 이 특별법이 거의 여야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고 서울시하고 또 정부와 국토부하고 또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고 또 부산 같은 경우 대전도 따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철로 지하가 진행될 확률이 이번에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카더라 방송이었다면 이제는 진짜로 진행이 될 거고 이게 부산에서 빠르면 내년에 바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서울도 그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2, 3년 내에는 또 공사를 할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에 그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투자해서 놓쳤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변을 좀 일찍 투자했으면은 한강을 내려다 보이는 주택을 갖고 있는 걸 가능했던 분들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철길이 한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길 입구를 한강 그 철길이 바라보는 쪽이 가장 집값이 높은데 또 이게 또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철길이 바라보는 쪽이 가장 싸요. 그러네. 근데 그게 가장 비싸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바뀌고 우리 연남동의 철길 주변 지역의 단독값이 제일 쌌어요. 1,500으로. 네. 근데 지금은 철길에서 가장 가까운 단독이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 봤잖아요 이미. 그러면 지금 부산에서도 그럴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대전에서도 그리고 서울에서도 그 일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를 왜 그냥 넘겨요? 그냥 넘기면 안 되잖아. 놓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맛만 보여드린 거죠. 이렇게 되니까 자 준비하세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걸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시동을 거셔가지고 이 철길을 꽃길로 돈길로 바뀌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롯데처럼 가장 재테크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은 중간에 세미나 광고를 못했어요. 네. 그죠?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돈길, 꽃길, 그죠?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2024년도 또 좀 있으면 2024년도잖아요. 네. 2024년도 이제 대예측을 하는 또 세미나를 또 해드리고 어떻게 앞으로 이제 바뀌는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는지 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재테크를 준비했으니까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많이 신청을 해 주시고요. 자,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지역을 얘기하고 소개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에서 같이 스타트할 타이밍이 있으니까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빼미님. 네, 어쨌든 저희 또 이제 금토일날 저희가 또 세미나 준비했으니까 세미나 또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거보다 더 자세한 내용 좋은 이게 1시간이지만 세미나는 저희가 3시간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